이번에는 북미 간 회담에 자꾸 연기된다. 이번엔 북한이, 예. 그동안 미국이 자꾸 괴롭혔는데, 북한이 잘 안 나선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과 함께 간만에 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가 잘 안 돼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다시 또 좋게 얘기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이, 이번에는, 이전에는 이제 미국이 자꾸 밀었고요, 주로. 네. 지방선거, 아니, 네. 중간선거 전에는. 끝나고 나서는 빨리 하자는데, 북한이 이제 자꾸, 네. 소극적입니다. 네, 네. 예. 안 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소극적이에요. 네네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북한이 계속 국면이 어떠냐면, 북한은 상당히 양보를 하고 양보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서 부르니까 가서 적지에 가는 건데, 가서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고 압박만 받을 거면 갈 필요가 없다. 사실 마지막에 북한이 화가 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는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냥 오기라만 하고, 그러면 뭐 경제적 완화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스케줄을 좀 잡아보자라든 얘기라도 있든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 계속 원칙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원칙론이 굉장히 이제 일방적인데, 다시 말해서 그냥 북한이 전부 다 비핵화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국의 계산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 약속했던 경제 발전. 맞아요. 그런 네. 압박이 있을 테니까 어느 순간에 손도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도 아니 너희들도 재선이라는 스케줄이 있지 않냐. 우리가 또 버티면 니네도 어느 순간 손들고 나올 거 아니냐.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 배경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미국 쪽이 더 시간 싸움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생각보다는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트럼프 임기 1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그렇죠. 하겠다. 그다음에 종전선을 연내에 하겠다. 예.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해버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러나? 쟤들이 쫓기겠네? 그러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때 그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 계속 지금 시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우린 바쁠 거 없다. 우린 느긋하다. 니네가 올해 내에 할 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그걸 트럼프하고 미국 내부의 강경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게 별로 없는 비정치적인 시기예요.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강경파들은 지난 5월처럼 이 판을 깨버리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흔들어 본다. 근데 지금 저는 미국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건 아닌 것이 미국 그 대선 레이스 이게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사실은. 네네. 후내년이라고 해도 그건 내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1년 후면 거의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딱 1년 전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1년 후면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 레이스는 진짜 길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니까요. 예. 프라이머리부터.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뭔가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보여줄 만한 걸 할게. 그럼 뭐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미국이 서두르는 것도 역산해서 이제 네. 이 정도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미국도 이제 느긋하기만 하지만 않은 건데.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까지는 오히려 시간을 약간 끝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텀이 있다? 예.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금 약간 재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죠, 뭐든지. 예,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도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뭐 공조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 공조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되기 때문에 왜 만듭니까? 그 말은 한국이 너무 먼저 앞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스티브 비건이 나와서 한국한테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한국 정부한테 되게 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면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나 비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서지 말라고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는 반발이라도 앞서가야지 그냥 두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고요.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자. 돌파구는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리 물어봐야 교수님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네, 뭐. 질문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북미 이해 요건도 있다.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건들이 많지 않냐.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예. 미중 통상전쟁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 그렇죠. 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미국에 지난 10월에 갔을 때 트럼프가 그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냐 에너지를 할애하냐 그 측근이 얘기하기를 한 15%라 그랬거든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데 지금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문제가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져요. 5%는 얘기는 들은 건 아니고요. 15%는 들은 이야기. 15%는 이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죠. 아니 근데 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장기 프로젝트 일수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네. 틈만 나면 북한 얘기를 하고 그걸 자신의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 삭감몰 그 13개 미사일 기지를 얘기했던 빅터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걸 깰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악하죠. 아니 왜 사악하냐면 뻔히 아는 얘기예요. 단거리 미사일인데 마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을 숨긴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걸 포장을 하니까 사악한 거죠. 전문가들은 사실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예, 더 뻔히 알면서. 그런 부분으로 갈 때 이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다. 그 문제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이 비핵화 문제를 살려간다는 거는 분명한데 언제 이제 다시 이거를 다 잡을까. 5월 달에 강경파들이 했을 때 다 잡고 취소한다는 식으로 한번 흔들어 줄까. 이게 기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트럼프도 같이 이걸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나는 끌면 또 북한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그 교수님 생각은 답답하긴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자. 이게 풀리게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간에. 네. 근데 이제 자존심도 걸려 있고 그리고 실리도 걸려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서로 조심도 해요.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너무 사실상 우리 쪽에서도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표를 던져버려가지고 연내. 네. 그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과론이죠, 결과론인데 지금도 예전에는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잘못돼서 미룬다는 것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정상 그냥 내년 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내답방이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하고 제가 싶어도. 금강산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나 봐요. 그 김정은의 수하들이 주변에서 지금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엄청나게 북한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또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삼국의 지도자들이 그 상대방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제 내, 조직 내, 시스템 내에서의 반대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설득하거나. 그렇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하면 한미일 냉전연대라고. 저는 냉전연대. 왜냐하면 그 시절이 좋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각각. 뭐 좋게 얘기하면 바뀌는 게 불안하고요. 예. 북한이라고 해서 소위 지도자가 지시하면 공개적으로는 움직이지만 밑에서는 그렇지 않은 네. 그 분명히 있다고 하고 그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왕의 시절에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 왕의 시절에는 왕이 명령하면 다 됐습니까? 다 아니옵니다. 있었단 말이죠. 끌기 풀기가 쉽지 않고 이 새 리더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기사들을 보면 화가 많이 나요. 맨날 분노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안 움직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하다고. 답답하니까.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처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이나 뭘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대표적 희생양이 되고 책임을 지고 날아가니까 그냥 바짝 엎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럴 경우는. 그렇죠.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가능하면 위험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 그 지도자, 리더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도, 그 내부도 설득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점이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미국이 또 전향적으로 뭐 내놓든가. 미국 정말 진짜 깡패예요. 깡패요, 정말. 근데 그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최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깡패죠. 깡패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거니까. 아니, 그럼 이때까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것을 이게 두 가지예요. 그 미국의 강경파들은 핵심 것을 완전히 먼저 제출해라. 하라. 예. 그거는 근데 트럼프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는 그래 내가 펜스도 그 말은 아니라고 안 했죠. 강경파인 펜스도. 그렇죠. 근데 또 트럼프는 뭐냐면 뭐라도 지금이라도 부셔라. 예. 선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돌파구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황상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 먼저 완화하겠다 말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자기 대통령 재선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수세 위치에 계속 처하게 될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게 지금 발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 줬다고 안, 그러죠. 아무것도 안 줬다고 얘기하고. 북한이 아무것도 안 줬다. 또 북한은 널 뭘 줄래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이게 딜레마라서 저는 그러면 뭔가 명분 하나라도 줘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뭐 하나 부시든가. 근데 지금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이 그러면 북한은 그 부셨다고 그럼 그다음 바뀔 것인가? 이 또 의문을 갖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면 끝나냐? 네. 부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mell blood in the water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들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피 냄새를 맡은 거예요. 물에서 피 냄새를 맡으면 더 몰아붙이는 거죠, 미국은. 자, 여기서 어떻게 그럼 돌파할 것인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5초 남았네요. 아, 그래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어떻게 돌파한 것인지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오늘 1부였습니다. 김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